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반도체 불모지였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미국, 일본, 대만을 모두 싹 물리치고 세 번에 걸친 치킨 게임을 이겨내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되었을까? 너무 신기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일본, 대만 회사들의 치킨 게임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 책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주력 생산 품목은 DDR-램이에요. CPU는 연산에 필요한 정보를 램에 저장해서 램을 주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램은 SRAM이랑 D램이 있어요. SRAM은 비싸지만 동작 속도가 D램보다 100배나 빨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용량만 만들어서 CPU의 캐시 메모리로 활용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램은 주로 D램을 말하는 건데 CPU는 데이터를 주고 D램은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하죠. 근데 양이 엄청나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아무 때나 주고받으면 비효율이 나기 때문에 클럭에 맞춰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클럭은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어요. 상승 시점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SDR이라고 그러고 상승과 하락 두 시점 모두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를 DD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DR보다 DDR 방식이 2배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램은 DDR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DDR5예요.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보통 버전이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2배 정도 빨라진다 보면 되거든요. 이 D램 시장 42.3%를 차지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29.7%를 차지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 대한민국 회사가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초기에는 20곳이 넘었었어요. 세 번의 큰 치킨 게임이 있었고 결국 우리나라 두 회사랑 미국의 마이크론만 살아남았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이외에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SSD 안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력 판매 제품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저렴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죠. 그리고 느리고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반면에 SSD는 소음, 진동이 없어요. 충격에 강해요. 또한 처리 속도도 빨라요. 소비 전력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메모리 셀들을 직렬로 연결한 스트링을 병렬로 연결한 형태예요. 하나의 스트링에 16개의 플래시 메모리가 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스트링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PU가 스트링 2의 8번 셀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링 2를 선택해서 읽기 준비를 하고 그 다음 8번 셀을 선택해서 저장된 정보를 읽어야 돼요. 8번 셀 하나를 읽기 위해서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읽기 속도가 느려요. 반면에 쓰는 작업이 굉장히 빨라요. 데이터는 하나의 셀이 아니라 연속된 셀에 이어서 기록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 2의 모든 셀에 데이터를 기록한다라 그러면은 1번 셀부터 16번 셀까지 하나씩 작업할 필요 없이 스트링 2를 선택하고 16개 셀에 동시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 2단계만으로 쓰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위로 쌓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2013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4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현재 2022년에 SK 하이닉스는 238단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3.1%로 1위, 2위는 SK 하이닉스로 19.5%예요. 어떻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치킨 게임이 암흑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살아남은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1차 치킨 게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971년 인텔은 IBM에서 발명한 D램을 상용화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1974년 인텔의 D램 점유율이 82.9%였었어요. 그냥 독점이었죠. 오일 쇼크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합니다. 일본이 이때다!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공장을 확대하고 수율을 올려서 생산 원가를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서 D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우위를 점한 일본이 이제는 미국 본토 시장에 치킨 게임을 거는 거예요. 일본의 NEC라던가 도시바, 히타치 D램 가격을 1년 만에 $3에서 0.3달러로 내려버려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당시 삼성전자의 64K D램 생산 원가가 1.7달러였었거든요. 그러면 팔 때마다 1.4달러씩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적자가 2억 달러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 수율이 80%였었고요. 미국 기업 수율이 50%였었어요. 수율이 나쁜 기업의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게임이었죠. 여기에 일본은 정부의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속에서도 연구와 투자를 계속할 수가 있었죠. 결국 시장 점유율이 1.3%까지 하락한 인텔이 이 시장을 떠나면서 1차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뒤에 15년 동안 일본 천하가 왔죠. 2차 치킨 게임의 발단이 된 거는 1985년에 마이크론, 인텔, AMD 같이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D램을 만드는 일본 기업들을 반덤핑 혐의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발생했어요. 미국 상무부는 일본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21.7%에서 188%까지 덤핑 마진을 확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일본 기업의 반도체 생산 원가를 공개해야 되고 수출 가격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고 물론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달성해줘야 되고 일본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달린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견제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침 또 PC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삼성한테 기회가 왔던 거죠. 당시에 일본이 제작하던 D램은 수명을 25년 이상 자랑하는 고품질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PC용이 아니라 서버라던가 슈퍼컴퓨터에 적합했던 거고 보급형 PC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럼 가격 메리트를 가졌던 삼성전자의 D램은 가성비가 좋으니까 보급형 PC에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두 가지 큰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는 스택 기술을 채택했던 거예요. 4메가 D램부터는 입체 설계를 통해서 여러 층의 셀을 집적해야 돼요. 웨이퍼를 파내는 방식이 이제 트렌치 방식이고 위에다가 아파트를 쌓는 방식으로 가는 걸 스택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트렌치 방식은 크기가 작은 고성능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가 있지만 공정이 까다롭고 불량이 발생하면 분석이 어려워요. 반면에 스택 방식은 트렌치 방식보다 소자 성능은 떨어지지만 생산이 쉬워요. 그리고 불량이 발생했을 때 분석이 쉽습니다. 일본의 NEC, 도시바, 미국의 IBM, 한국의 현대전자, 금성반도체는 트렌치 방식으로 갔었고 일본의 히타치, 미츠비시, 한국의 삼성전자는 스택 방식을 채택합니다. 수율 경쟁에서 스택 방식이 성공을 거뒀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90년대 초에 1조의 예상 손실을 감수하고 200mm 웨이퍼 공정으로 전환을 결단한 거예요. 당시 업계 표준이 150mm였었거든요. 이거를 포기하고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다 바꿉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도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큰 모험이었는데 결과는 대성공. 경쟁사보다 80%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IMF가 와요. 현대전자랑 금성반도체가 합병해서 나중에 하이닉스가 설립되죠. 일본도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NEC, 히타치 메모리 사업부, 미츠비시의 D램 사업부가 합쳐져서 엘피다가 설립이 됩니다. 한국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대만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요. 기술을 확보한 대만 기업들은 2007년 두 번째 치킨 게임을 겁니다. 여기에 2008년에 금융위기까지 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당시에 512메가 D램 가격이 2006년에 6.8달러였었는데 2009년에 0.5달러로 폭락을 하죠. 한국 기업들은 적자를 보면서 더 큰 투자를 감행해요. 공장 건설도 앞당깁니다. 같은 가격에 더 고용량 D램을 공급하는 전략을 썼죠. 당시에 적자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1%,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8%,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8%, 대만의 나냐가 마이너스 105%, 노테라가 마이너스 58%의 영업이익률이 날 정도였었어요. 만드는 족족 다 적자라는 거죠. 2008년에 D램 시장 점유율 8.3%를 기록하던 독일의 키몬다가 이때 파산해요. 일본의 엘피다는 2조 원의 수혈을 받아서 간신히 버팁니다. 대만의 기업들은 이제 고용량 D램 시장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2차 치킨 게임이 막을 내리는 거죠. 세 번째는 두 번째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적자를 만회해보자 이러면서
2010년에 선공을 가하는 거예요.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합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하던 건 똑같이 베낀 거죠.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고 증산을 통해서 D램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2차 치킨 게임 때 삼성전자가 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먼저 선공을 친 거예요. 한국 기업들도 이에 질세라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D램 공급량을 증대시켜버려요. 그 해에 2.7달러였던 1기가 D램 가격이 7개월 만에 1달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3차 치킨 게임에서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달한 일본의 LP단은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파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미국의 마이크론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대만 기업들은 어떻게 됐느냐? 괴멸 정도의 큰 타격을 받습니다. D램 사업을 포기해버리거나 저용량 D램 제품만 제작하면서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럼 살아남은 기업은 3개밖에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P단을 인수한 미국의 마이크론.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이제 이익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라 그러면은 당장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살아남은 기업은 그 이익을 독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몫까지. 그래서 우리가 치킨 게임 하면은 너무 겁을 먹는데 잘 보면은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죽은 자의 점유율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되겠죠. 3차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뒤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해요. 시장이 커지면요, 이익을 노리는 기업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영상은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는데요. 반도체를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산업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와요. 제가 볼 때 이 책의 장점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데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산업의 종류, 공정 과정에 따른 기업들, 이제 선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관련 기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주도권의 전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다 모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